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방여정입니다. 오늘은 섬유화를 동반한 만성관염 환자에서 황달이 발생했던 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좀 오래된 케이스인데요. 2018년 11월 19일에 저희 병원 내원했던 환자고요. 4년형의 스페이드 피메일 시주견이 초코입니다. 내원 당시 몸무게는 4.8kg이었고요. 저희 병원 내원하기 일주일 전부터 식욕 감소, 그 다음에 구토라든지 황달 증상이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 병원에 검사해 보니까 엑스레이 상에서 방광결석이 보인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의뢰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ALP는 3,500 이상, 그 다음에 ALT는 476, AS는 258, 그리고 그러나 DGT나 TB는 검사는 안 된 상태였어요. 근데 ALT랑 AS 이런 장비들은 각각 장비마다 참고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수치보다는 참고치 최대치 몇 배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빈혈 수치는 41%였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와서 이제 혈장 검사를 했는데요. 혈장 검사상에서 ALP 저희가 160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이건 에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GGT가 153은 상당히 높았죠. 그렇다면 ALP는 이거보다 더 높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가 웹케미스 사용하는데 웹케미스 사용에 뭔가 최대치 또 희석하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 이상이 되는데 희석을 했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LT는 244 정도, 그 다음에 AST는 247, ALT는 정상의 한 5배 정도, AST는 정상값의 한 7배 정도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BL도 3.6으로 높은 상태였습니다. 빈혈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황달이 있으면 용혈성 빈혈 얘기하잖아요. 그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혈액 동반 검사를 했는데요. 특이하게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적혈구 모양들은 정상적인 모양들을 하고 있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간이 좀 작은 상태입니다. 이 시주견이니까 가스트릭 엑시스 위축이 전방으로 변이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결석이 있었다고 하지만 엑스레이상에서는 결석은 확인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초음파 봤더니만 이렇게 쉐딩이 동반하는 결정들이 보였고요. 즉 엑스레이는 보이지 않지만 초음파에 보이는 결석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총담간이 뭔가 폐색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고요. 간 실질 자체는 파인하거나 하이퍼에코익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탈 베인 자체의 월은 정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커먼 바이러스도 확장되어 있지 않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소견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뭔가 간이 작고 이런 문제라고 하면 PSS? 근데 의심해보는데 그런 션트 베슬 같은 거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요 검사를 했는데 요 검사상에서 빌리루빈이 좀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요 침사상에서 빌리루빈 캐스트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유레이트 결정이 보였고, 요건 유레이트 결정이죠. 그리고 요런 빌리루빈 캐스트 좀 보였었고요. 빌리루빈 크리스탈이 될 수 있겠지, 이것도. 그다음에 세균 같은 거는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요 비중이 일정 부분 그래도 높은 편이었고요. 간부전이 있으면 요 비중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날을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정리해보면 간 수치가 상승됐고 황달을 동반했다. 근데 담간 폐쇄는 없다. 그다음 빈혈도 없었고, 암모늄 유레이트 결정이 요 검사에서 확인됐다. 그렇다면 간 실질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대진 처치를 했습니다. 일단 수액 처치 해주고요. 간부전이 있다면 칼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칼륨도 모니터링 해주면서 칼륨의 수액 보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로나민, 아미노산 좀 첨부해 주셔야 되고, 항생제, 그 다음에 간 보조제도 어니프라라든지 타우린,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좀 더 쓴 다음에 항산화제인 아셀시스테인, 그 다음에 헤파멜조 같은 로라 제품도 수액에 첨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먹는 약으로 우르사라든지 슬리마린, 라포틸, 그 다음에 세미 제품도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 구토가 있기 때문에 구토 억제제인 메라피던트, 세라니라고, 그 다음에 제산제인 에스모파졸, 그 다음에 넥시움이죠. 이걸 투여해줬고, 그 다음에 응고부전, 혈전증 가능성 때문에 달타파린 같은 걸 같이 써줬습니다. 그리고 바이타민 K도 SC 해줬고요. 바이타민 K도 사용하다 보면 용혈성 빈혈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갑자기 빈혈이 많이 떨어진다, 빈혈 수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 도말에서 어차피 용혈에 대한 근거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자분하고 간부전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생검을 해야 된다. 생검을 빨리 하자고 설명을 드렸지만 보호자분이 일단 대증처치를 한 며칠간 해보자고 해서 5일간 입원시켜서 좀 대증처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ALT는 살짝 떨어지는데 거의 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희석은 할 필요 없나 봐요. ALP도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GGT도 조금씩 떨어지긴 했고, 그렇지만 TV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살짝 올라간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일째인 보호자 11월 25일인가 26일 정도쯤 수술을 해야 된다. 이제 생검을 하고 그 생검 결과를 받아서 어떤 만성 간암의 원인에 따라 처치를 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CT 찍고 간생검, 간선맹검을 해서 일반 조직검사랑 구리 농도를 측정하려고 보냈습니다. CT상에서는 혹시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PSS, 특히 아지거스 베인 같은 경우는 초음파상에서 포탈 베인, 아지거스 베인 쪽으로 션터 베슬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도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아지거스 베인, 즉 척추체 있죠. 이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포탈 베인 연결된 혈관이 있나 보려도 없었고요. 요건 뭐야? CBC죠. 요거는 포탈 베인이 간으로 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CBC면 간 정맥들이 잘 들어가고 있죠. 요거는 에오르타, 요건 아지거스 베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션트 베슬이 없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간 생검을 했어요. 이렇게 일부만 할 수도 있지만 좀 넓게 해가지고 간 생검을 했고요. 간 생검은 두 군데를 했습니다. 하나는 조직 검사 보내는 거고 하나는 구리 농도를 재기 위해서 보냈고요. 구리 농도 보내는 것들은 포르말린에 고정하면 안 됩니다. 그냥 냉동해서 좀 보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번 7일차인 11월 25일에 생검을 했고요. 그런데 생검하고 나서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간 기능이 떨어져 있잖아요. 출혈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술 중에 지혈을 잘 하고 나왔더라도 혈액들이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 빈혈이 심해지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환자도 다음날 혈액이 생겼고 그 다음날도 혈액이 좀 증가되면서 빈혈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나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수혈할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응고제랑 또는 지혈 정도, 즉 복강에다가 밴디지를 해서 압박 지혈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이빔에 만성 간염이 있을 때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되는 어떤 컨센서스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간 생검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어떤 바이옵시하는 방법은 탐색적 개복술, 우리가 라파로스코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탐색적 개복술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트루컷 바이옵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트루컷 바이옵시는 그 샘플량이 적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컷 바이옵시보다는 이렇게 복강경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탐색적 개복술을 통해서 적어도 1세제곱센치 정도 되는 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권장하는 거는 5개 샘플 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소독물 할 때 5개 띠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정도는 조직 검사, 포르말린에다가 고정을 하고 하나의 샘플은 구리 농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그냥 비어있는 글라스 튜브에 넣어서 의뢰하면 된다고 합니다. 냉장 상태 유지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배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배양은 호기성 배양만 생각하는데 간담록의 어떤 배양을 할 때는 현미성 감염도 있기 때문에 현미성 배양도 해주시고 가능하면 가끔씩은 곰팡이 배양도 같이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봤을 때 수술 두 번째인 11월 26일 날은 약간 경미한 복소가 있었고요. 11월 27일에는 신장 주변으로 이렇게 이퓨전이 있는 형태가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CBC 모니터링 안 하다가 수술 다음날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헤마토크리트가 23%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28.7, 28.5 점점 증가됐죠. 그럼으로 인해서 수혈을 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혈장이라든지 지혈 압박 정도, 지혈 제절 정도만 처방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조직 검사는 좀 늦게 나왔죠. 조직 검사는 이제 저희가 11월 27일 날 보냈는데 12월 한 5일인가 7일 정도쯤 결과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조직 검사를 보내는 목적은 이렇게 육각형의 간 구조가 있죠. 이게 유지되는지.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모양들이. 그래서
존 1, 존 2, 존 3 이런 구조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려고 했던 건데, 즉 여기가 센트럴 메인이고요. 여기 이제 포탈 트리아드죠.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길 바랬는데 딱 사진 보면 어때요? 이런 모습 찾아볼 수 있나요?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 소견은 그냥 헤파타이티스 크로닉 액티브죠. 만성 간염 소견이 있는 거죠. 여기 뭐 림포 플라즈마 사이트가 치면되어 있고 술포라테 미디트로필이 치면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헤파소드 에이팝토시스도 일어나고 파이브로플라지아 그 다음에 오타가 됐네요. 바스큘라 체인지들이 있고 콜리스타시스 있고, 그래서 일단 만성 간염이 된 거하고 파이브로플라지아 즉 파이브로시스 있는 것들이 확인이 돼서 일단 스테로이드랑 컬치신을 처방할 걸 보자 상의했습니다. 그 경과인데요. 일단 11월 25일 이때 생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27일 이때 이제 빈혈이 있는 게 확인이 됐었죠. 근데 TV를 보면 어때? 좀 더 좀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제 생검했던 거 어느덧 아무는 시점이 됐을 때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자. 이렇게 해서 12월 2일, 즉 TV이 많이 올라간 시점일 때부터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3일 날 일단 퇴원을 시켰고요. 퇴원할 때는 TV는 7.1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리고 일주일인 12월 1일 날 내원했을 때 TV는 1.4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12월 7일 중간에 조직 검사가 나왔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일단은 파이브로시스가 좀 확인됐기 때문에 콜치신이라는 약을 좀 추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2월 7일 날 콜치신을 추가해 줬어요. 쭉 보니까 황달 수치는 일단 스테로이드 사용하면서 갑자기 뚝뚝뚝 떨어졌죠. 빠르게. 사실 요 12월 10일, 12월 17일 사이에 TBL이 떨어진 거는 콜치신을 처방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스테로이드를 처방해 준 게 어느 영향을 받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ALT는 떨어진다다가 스테로이드 사용하니까 좀 더 올라갔죠. 그리고 ARP는 점점 더 스테로이드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점점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GGT는 좀 떨어지다가 스테로이드 사용하고 나니까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3월 1일 아마 이 시점 전후로 해서 스테로이드를 중단하지 않았나, 용량을 많이 감량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좀 뒤에 있을 것 같습니다. TB는 한 1개월 정도 되는 12월 17일 정상이 되었고요. ALP와 GGT는 한 81일 정도까지 높아졌지만 사실 80일, 1월 28일 이때까지죠. 근데 1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요 사이 재검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기간이 좀 길어졌는데 요 시점에 ALP나 GGT가 정상이 되는 상상을 좀 보였고요. ALT는 140일째 이때 좀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지나면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성 간염에 대해 진단하고 그래서 스테로이드랑 콜치신을 사용하고 좀 좋아졌던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좀 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퇴원하면서 이런 간 보조제 UDCA라든지 라포디얼, 그다음 실리마딘을 계속적으로 사용했고요. 그다음 프라이소솔론 같은 건 12월 2일부터 사용하면서 6월 7일까지 마지막 처방했었네요. 중간에 이제 BID 용량 감량하면서 SID, 그다음 EOD에서 3일에 한 번씩 먹는 걸 투여하면서 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산화조스 아제틸시스텐 처방해줬었고요. 그다음 초기에는 복수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0.7 피로세마이드하고 스프로라톤을 좀 샀다가 좀 중단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7일 날 콜치신을 처방했어요. 콜치신 0.03mg/kg입니다. mg/kg을 줄여서 MPK라고 쓰죠.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스테로이드는 6월 17일 좀 거의 마지막 처방을 했지만 콜치신은 7월 27일 거의 한 8개월 정도? 7월이고 8월 정도 거의 9개월 정도 사용했겠네요.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런 약들을 이제 중단하다가 보자면 뭐 기본적으로 사메탑, 세미는 계속 먹이라고 했고요. 사료는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헤파틱이라든지 RD를 있는 대로 번갈아가면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세미 제품은 뭐 사메탑도 있고요, 젠토닐도 있고 세미닐도 있죠. 이거는 선택성으로 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 정도 2019년 8월 좀 끝났는데, 한 9월? 9월 정도 되겠죠. 한 2022년 3월 9일 날,
또 구토랑 식욕감소 요구활성이 진해지는 걸로 내원했어요. 즉 투약을 중지하고 6개월 후에 그때 왔을 때 TBD 2.4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간수치들이 상승했죠. ARP, ALT, 그다음 GGT 상승했고 일단 약을 끊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라는 결론을 내렸고 일단 기존에 처방했던 스테로이드랑 콜치신 나머지 간약들을 처방해주면서 경과를 봤습니다. 일단 초기에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한 4, 5일 정도 3월 14일에 입원했고 그 다음에 며칠 간격으로 퇴원해서 팔로우를 했죠. 그랬더니만 3월 9일, 4월 20일 한 달 반 정도이죠.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GGT는 126에서 42로 떨어졌고 TBL은 2.42에서 0.62까지 정상 범위까지 들어왔죠. ALT랑 ALP도 많이 좀 떨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더 다시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입원 처치를 했고 5일 정도 입원했다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PDS는 짧게 한 2달 정도 쓴 거 끊고 그 이후에는 컬치신하고 그냥 간보제제들 하고 간 처방식 있죠. 이걸 갖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걸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2년 9월 14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꽤 오랫동안 지금 먹고 있는 거죠. 현재는 콜치신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만성 간염이 된 그런 염증성 변화들은 스테로를 잡아줬지만 섬유화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즉 콜치신을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황달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도 살이 많이 찌어서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만성 간염, 즉 간이 작아져 있고 뭔가 이런 만성 간염의 원인이 의심이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셈이라든지 UTCA, 그다음 라포틸, 그다음 이런 것만 갖고는 관리가 안 된다. 뭔가 원인을 찾아서 지금은 섬유화된 거에 대한 콜치신을 썼기 때문에 잘 관리됐지만 구리 중독이라면 구리를 킬레이팅하는 약물들을 써줘야 되는 거고 또는 이제 면역 매개성이나 진단이 된다고 한다면 면역 억제제들, 즉 스테로이드도 저용량이 아니라 고용량으로 써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들은 조직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